자, 지금 우리 언딘 얘기를 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언딘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최초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언딘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언론들에 따라서 의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초의 구조 계약을 따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배가 이렇게 침몰했을 경우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조하기 위해서는 업체들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신문 한 두 군데를 보면 국제 기준을 갖춘 자격이 있어서 네.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를 수의 계약했다. 네. 근데 이 업체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 아주 잘한다. 네.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공보관께서는 이 업체에는 적어도 심해 잠수에 있어서 해경보다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네. 공보가 그런 사실이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저희가 취재하고 또 주변에 많은 매체들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인양까지도 이 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네. 언딘이. 네.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인양의 계약 주체가 청해진으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구조도 경찰이고 이쪽도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 범법자고 이거 수사하는 쪽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양쪽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이상하죠? 네. 네. 변호사로 말하면 쌍방 계약 같은 건데. 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과정에서 가짜 조그만 거 네. 한국 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에서 이인용. 그래서 이인용을 새벽 2시 반에 긴급 빼돌려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항구에서 아침 9시에 그때가 이제 그 알파의 다이빙 배를 허가해놓고 나중에 돌려보내고 나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혔죠, 이제 경찰이.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다라고 비치해둘 목적으로 이거를 빼돌린 겁니다. 원래 반입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9시에 배 타고 나가다가 그래도 하늘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못 나갔어요, 배가. 그러다 들킨 겁니다. 왜 못 나갔냐면 스크류에 걸린 거야, 밧줄이. 우리 아이들이 바닥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못 찍었죠. 네네. 그래서 여기 푸느라고 막 애를 쓰고 해서 12시 반에 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게 늦은 오후죠. 자,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물살이 가장 좋다고 하는 소조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네. 소조기의 마지막 날 아침 9시부터 그 오후까지 실제로 인양 건수가 우리 구출된 건수가 거의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언딘의 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요 멤버들이 다 여기서 그 밀반이 조그만 네. 2인용 다이빙 배를 네. 밀반입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걸 적발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해경이 하는 말 또는 언딘이 하는 말 그거 안 쓸 건데 그냥 바지 위에다 비치해 두려고 가져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분들인데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언딘의 존재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계속해서 민간 다이버들과 충돌이 있어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언딘이 있었습니다. 언딘과 계속 마찰이고 시비가 생기면서 어제 그제 민간 다이버들 100명 정도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저희한테 단독으로 인터뷰 주시고 해서 그런 사실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 언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이 민간 다이버들도 몰랐대요 처음에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해경이 민간 다이버들을 내쫓는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들 자격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다. 안전을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언딘도 종업원이 6명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면 프리랜서들 다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방을 붙였대요. 인터넷에다가. 네네. 프리랜서 모집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는 거야 거기로. 너무 설명을 좀 드리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언딘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예요. 아니, 원래 다 그렇게 작은 규모. 작은 규모일 수밖에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난 사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파도 마찬가지. 알파도 5명밖에 안 돼요, 정직원이. 그러니까 그 정상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큰 회사 규모에 비하면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말씀을 이상호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을 며칠을 못 자서 이거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여하튼 양해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어제 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별도로 저희가 편집을 했는데요. 앞뒤를 잘라 그대로. 자, 한번 들어보시고 언딘이라는 업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네. 그쪽 어디 소속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 소속이 아니고 아니, 그럼 프리로 뛰었는데 어디로 돼서 왔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라니까. 저도 제 사업자 있고 제가 현장에 있습니다. 사업자인데 지금 네. 어디 소속으로 해서 왔냐고. 프리랜서라면서요. 저분은 왜? 원지 소속이었죠? 그럼 혼자 프리랜서로 뛰어요? 프리랜서가 아니죠. 어디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쪽이랑 같은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친 거잖아요. 추궁하듯이 여쭤보지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은 자기가 17일날 내려왔대잖아. 그러면 그 원진에서 지금 모으고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문자가 떴냐면은 황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도 몰라. 황대식이라는 사람이 또 잠수부를 모으고 있다고. 근데 그 황대식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이랑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신 17일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내려온 건 고마워. 예? 근데 다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그분들은 자진해서 늦게 내려올 수 있지만은 그쪽에서 모아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자진해서 안 내려 늦게 그러니까 모아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분들이 제 지인도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제 지인들을 몰고 장비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17일날 저녁부터 밤새면서 작업을 저희가 했어요. 원하는 건 뭐냐면요. 누가 최고고 최고가 아니고가 그렇죠. 그래 그분들께 말씀하셔야죠. 네. 내일 오시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저희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차장님, 방송에서 24시간. 아버님, 잠시만요. 차장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지금 물살이 빠져서 잠수부들 다 빼고 있다는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하루에 4번 정도 정조대만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정조대가 아니고 만약에 정조대와 정조대 그 사이에 그때는 지금 작업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시간, 24시간 아니 24시간은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돌려서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본인 이름을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24시간 저는 처음 온 날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저기 얘기했습니다. 서브 친 것도 24시간 돌린다고 얘기를 해서 24시간 차장님, 저만 들었으면 제가 거짓말을 보게 되는 대로 지금도 저는 제가 바다에서 시작한 지가 30년입니다. 몇 대 정도는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24시간 한다고 했으면 24시간 실제로 그러면 제가 아마 전달을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뭘 때문에 소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연장하는 얘기 3시간 민간 잠수부를 구입한다는 인터넷으로 공고를 내렸어요. 빨리 이름 대라고. 아까 민간 잠수부 여기서 허가를 나셔야지 들어간다고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보내고 있어요. 자 그거 그럼 대답해 주세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사람들이 명령을 해서 얼른 해결해 주셔야죠. 지금 여기 민간 잠수부도 와서 말씀도 하셨고 전문적인 분들 내려가면 크게 도움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여기 대책본부의 총 책임자가 장관님이시죠. 근데 장관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저쪽에 상황실이 해경 책임하에서 만약에 해군으로 넘어갔다면 진짜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경청장이 지금 저 상황은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총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가 민간 다이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해군이 왜 막내하고요? 말씀을 막는 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컨트롤 장관님도 상황.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이게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바꾸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상황 파악이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 잘 여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벌써 뭐 대여섯 시간 저기 이렇게 이제 뭐 어쨌든 그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한번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예. 여기 장관님 계시니까 해군이 와서 같이 그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 책임자분이 여기 계신데 보고도 없이 그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지금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다 중구난방이고 우리를 계속 공 떠넘기듯이 속이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 숨기시는 겁니까 도대체 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 잠수부 필요 없다고 다 보내셨잖아요. 저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4시간 뒤에 왜 광고는 내셨어요? 민간 다이버들을 다시 구한다고 광고 내셨어요, 이분들이 인터넷에. 다 내치셨잖아요. 누가 광고 내는지 그것 좀 밝혀주세요. 페이스북에 떠있어요. 해경이 올려놨어요. 사실 구조작업 해주실 수 있는 자원봉사자 원한다고. 이건 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이거 청장님이 보고 하고 하신 건가요? 청장님한테? 모르셨던 거죠? 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세 분은 모르셨던 거네요? 그러면 청장님도 차장님도 모르는 해경 안에서 그 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고도 안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가 잠수부를 뽑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뽑아줘요, 잠수부를. 그 업체 잠수부를.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기사가 속속들이 이제 언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언딘의 김 대표, 김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업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의 부총재라고 그러죠? 네,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로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인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한국해양구조협회? 실제로 명단이 전체가 이미 다 공개가 됐죠. 김모 대표가 부총재로 있고 거기 직위에 다른 직위로 지금 현재 해양경찰의 차장이신 조금 전에 그 세 분 앉아 계셨잖아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차장이에요. 큰 무궁화 3개. 아주 높은 분이죠. 같이 그 협회 임원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잖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그 협회의 고문이라든가 보면은 정계 거물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간단한 단체가 아닙니다. 뭔가 이건이라든가 어떤 뭔가 있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죠? 아니면은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거는 뭐 저희가 조사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딘이라는 게 회사 맞죠? 네, 회사죠. 그렇죠. 회사하고 경찰관이 같이 그러니까 임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참 특별한 경우. 보통은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적 활동, 공적 활동으로서 같이 하고 그러는 게 나은데.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인양, 그리고 구조를 지금 성혜진이라고 하는 가해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만약에 침몰 과정, 운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운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드러날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맞출 수도 있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뭐 하신 말씀이시죠? 네, 당초 사실 그 수의 계약이라고 하죠. 그때 언딘과 계약을 할 때 왜 했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로 꼽혔던 게 ISU라는 그렇죠. 국제단체에 이미 홀로 유일하게 국내에서 가입된 유일하게 단체다. 가입된 단체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했다라고 경찰이 최초에 밝혔었어. 네, 그럼 이제 ISU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자, 정식 명칭은 인터내셔널 살비지 유니온인데요. 이게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제 이익 단체라고 합니다. 이익 대변 단체.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선의가 아니라 이익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가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랬더니요. 네, 60여 개 회사가 돼 있는데 그중 2개 회사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면 가입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단 한 명의 회사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딘이 찬성할까요? 만약에 경쟁업체가 들어온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알파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언딘이 찬성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익단체이기 좀 때문에. 낮겠네요. 그렇죠. 이익이라는 거는 배타적인 거니까. 네. 자, 참 중요한 이제 정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정치권이랑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확인되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딘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초가 또 열렸어요. 여러분들 벌써 한 4년 지난 천안함 사건 당시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97 금양호 침몰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부근에 있는 어선에 대해서 총 이제 집결 명령이 사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요청이. 예. 그래서 쌍끌이 어선인데요. 97 금양호가 이렇게 가고 98 금양호가 가다가 동남아 쪽에 배랑 부딪혀가지고 97 금양호가 침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때 당시에 9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지금 구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경이 30개 업체를 입찰을 붙여요. 그 와중에 입찰을 붙인 것도 그때 당시에도 ISU 회원이 아니었나요, 언딘이? 약 1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래요. 10년 된 회사인데 5년 전이니까 그때 가맹 ISU 가맹했을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간에 30개 업체를 비딩을 받아가지고 이유는 밝히지 않고 언딘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구조 대가로 5억을 주게 돼요. 네. 그런데 3일 동안 수색 작업을 벌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구조하지 못했죠. 한 사람도 못 건졌어요. 두 사람 떠올라서 인양했고 7명은 실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당시에 선원 중에서 이모 씨의 동생과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오늘 너무 저희가 바빠서 여러분들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동생 말에 따르면 지금 빨리 저 안에 사람이 있으니 빨리 구해달라라고 하는데 알았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고작 한 게 잠수를 30분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네. 좀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이 알 때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빨리 들어가달라, 제발 좀 꺼내달라 우리 형. 그랬더니 그럼 추가로 5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개인적으로? 아니죠. 이건 뭐 서류가 남는 건데 5억을 더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9명 모두 몰살된 그런 사고를 담당했던 언딘이 이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이번 침몰 사태와 관련해서 됐다는 거.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딘이 업자로 채택이 선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중요하게 볼 사안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알파가 제시했던 가격은 구조와 인양, 그러니까 이건 구조에 5억을 받았는데 구조와 인양 다 합쳐서 5억을 써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금양호가 천안함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죽었는데 당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일 자체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약자실이거든요. 사실은. 약자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호출하니까 달려갔단 말입니다. 사실 아무 조건 그분들이 무슨 조건이 약자니까 오라면 와야죠. 물론 이제 구해야 하긴 하겠지만 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 가다가 이제 침몰하고 말았는데 그분들의 그 생사 여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가려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의사자가 되고 했던 과정은 또 어렵사리 됐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중에 그것도 가까스로 사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상호 기자 얘기를 줄이면 그 당시 그 언딘이라는 회사가 구출해주겠다. 그래 놓고선 실제로는 잠수 30분 했다. 그 말은 굉장히 굉장히 악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그 업체가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0분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할까요? 구출하려는 참된 뜻이 정말 있었는지 조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인데 30분만 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수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참 해수욕장에서도 우리가 가면 30분 더 있게 되는데 그때도 조류가 뭐 쉬운 조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구출할 때 조류가 문제군요. 자, 금양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금양호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선원분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천안함 용사들을 구출하러 갔던 분들이니까 천안함 용사보다 덜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천안함 용사만큼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제대로 보상 못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98 금양호 선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선주의 입장은 또 달라요. 그렇겠죠. 네. 선호는 선호대로 보상을 못 받지만 선주는 배를 하나 잃었잖아요. 쌍끌이 어선은 두 대가 이렇게 돼야 되는, 이게 어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동시에 움직여야 그렇죠. 되죠. 부부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럼 얘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철로도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펑펑 울더라고요. 보상 하나도 못 받았대요. 제대로 못 받고 있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지금 국가가 위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봉사와 희생을 강요할 때는 그만큼 신의를 잃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와 함께 국가의 신뢰가 침몰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데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요즘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제일 고생하고 있는 우리 오 아나운서. 네, 저도 오늘 상황이 많이 들었고 물론 저는 이제 클로징을 오늘은 언론인의 시대 작은 언론인이고 이상호 선배님의 후배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상호 기자가 했던 발언들 분명히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 꺼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주 MBC가 불타고 끝났고 제가 태어날 쯤 무렵이었던 80년대에는 개와 기자는 출입 금지라는 말이 돌 정도로 기자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불신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검찰들이 위신을 많이 잃어서 언론에서 견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자신의 일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견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 단어를 쓸 때 나는 정확한 사실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우리 후배 언론인으로서 많은 이 방송 보고 계신 선배 언론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조금 전 도착하셨어요. 버스 타고. 우리 서혜성 교수께서는 저희 발뉴스 MBC에서 제가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해고가 되고 그 과정에서 만든 발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대한 매체에 3년 동안 물론 무급으로 저희 밥을 사주시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또 오늘 한 걸음에 목포 넘어서 이 진도까지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 말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이 꺼진 뒤에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은 소방관일 수 없습니다. 구조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 어른들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혹시 불이 다 꺼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상황은 아닌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책무는 지금 그 구조 상황을 체근하고 그리고 국가의 책무 혹은 우리들이 잘못은 없는지 깊이 있게 찾아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밝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언론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곳 평목항으로 내려오는 동안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상처를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현재도 세월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론이 좀 더 정직하게 자기들 일처럼 생각하고 나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향해서 진실의 불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희 텐트로 우리 쌍용 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정혜진 정신의학과 박사께서 오셨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또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좀 돕고자 노력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 치료가 아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시 밥비 구조 자식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학년 8반 우리 학생들 사진 처음에 고통스럽게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써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인간애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이 오른쪽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신 확인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배가 한 척 들어왔는데요. 그때마다 오열이 이어집니다. 시신 확인소 앞에서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케이블 기자의 말인데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신을 건져낼 때마다 게시판에 인상착의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통 이게 표시하기 쉬우라고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폴로 이런 상표가 붙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줬다. 그래서 우리 애 못 찾을까봐 걱정돼서 계속 나와 있다. 아디다스, 나이키, 폴로 못 입힌 우리 아들은 인상착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엄마는 모든 아이들 다 봐야 됩니다. 이 부두에 YTN, MBC, KBS 중계차, 명품 중계차들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진실을 잃어버릴까봐 저희 손바닥만한 주먹 카메라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누추한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2학년 8반 우리 학생들 저희가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과 연락을 취하면서 새로운 내용 트위터나 인터넷 그리고 내일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정확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